안녕하세요.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소장, 준비서면, 답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돈 받을 것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 권한이 있어야지 강제 집행을 하는데, 이러한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대여금 소송을 해요. 자, 그 소송에는 크게 뭐 이행소송, 형성소송, 확인소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소송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. 내가 뭐 소송의 명칭은 100% 정확하게 해야 되냐 하면 좋은데,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나중에 소명식을 바꿀 수도 있고 작전해 가지고 약간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.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. 그래서 그 만약에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다 그러면 750조 하면 고의과실로 이제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고 이런 거 입증해야 되는데,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에는 이런 대원칙이 있어요. 그 입증이 있는 곳이 패소한다는 격언이 있는데, 입증 책임을 있는데 입증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사 같은 경우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이고 그 넘는 거는 이제 단독과 이렇게 합의부 쭉쭉 올라가는데, 이것이 이제 그 물론 입증이 없어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, 예를 만약에 들어서 내가 만약 돈 빌려주는데 증거가 없어요. 그러면 이 문자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, 그것도 없으면 내용점을 먼저 보내가지고 증거 있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올 수 있게끔 그 내용점을 먼저 보내고 증거를 만들어서, 뭐 증거를 만든다는 게 막 조작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뭐 하면 큰일 나고요. 증거 위조 변조 이런 거면 형사 책임을 지고요. 그런 걸 하지 않고 정당하게 내용증명해서 법적으로 안 하면 민사 형사 제기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, 또 내용증명을 보내므로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상황 따라 다 달라요. 자,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다. 민법 741조 이거를 제기했어요. 부당이득 관련해하고 자립청해야 돼요. 그러면 상대방이 딱 받으면 답변서를 내게 돼 있는데, 답변서 안 내면 이제 무변로 원고 성소 판결을 때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작전상으로 일부러 늦게 그 판결 선고하는 무변론 선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답변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. 답변서 내면 이제 변론이 진행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상대방은 답변을 내는데 이 부당이득을 깨주는 거예요. 만약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면 그 손해나 고의가시를 깨주는 거고요. 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증거 또 탄핵을 해주고, 민사 같은 게 다 뭐 가사고 뭐고 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 내고 협상을 시도하건 소정을 시도하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만약에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이 이래 보시고 이행 공고도 내요. 그러면 2주 내에 이해 안 하면 도달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 갖고 초일 불산입이거든요. 그 2주 내에 이해 안 하면 그 확정돼요. 그러면 진짜 어떤 분들은 그 가족이 받아가지고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뜯어보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확정되는 거 소용없어요.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강제집행 들어오면 청구이소나 강제집행 정지 신청한 다음에 청구이소 뭐 공탁금도 걸고 이렇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더 복잡해요. 그래서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일단 하고 봐야 돼요. 다 진짜 명확한 것도 다 이해해요, 보통 보면. 그리고 이제 그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인지가 좀 더 싸요, 소송보다. 근데 이것도 2주 내에 이해하면 다시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돼요. 그 어떤 거 이제 소장 받아보면 지급명령 신청 폼인데 소송으로 된 거 있어요. 그거는 뭔가 하면 그 인지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아끼려고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그 상대방 주소가 제대로 안 적혀 있거나 그
초본 떼갖고 보정을 해도 상대방이 그 정확하게 그 주소지 안 살고 이러면 도달 안 하면 그 소재기 신청해야 돼요. 소재기 신청해갖고 송달료 인지를 좀 더 내야 돼요. 그래가지고 그 진행돼갖고 소송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이제 지지막 각각이 엄청 많아요. 뭐 상황은 그때 우리가 전문가가 있는 거는 적재적소에 경험을 많이 해보면 이게 결이 다 달라요.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방어하는 포인트도 다 달라요. 증거 같은 것도 억울하다고 막 저 소송 대기하면 막 죽을 것 같죠. 막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왜 정치인들도 자기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변호인들 꾸리는 것처럼 법무사든 변호사든 법을 관련된 사람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봐야 돼요. 본인이 쓰면 잘 쓰는 것 같아도 불리한 내용을 쓰는 거 자기 몰라요. 그게 자인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원용해버리면 쓴 거 그럼 재판에 쳐요. 전것이 그걸 인용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막 개인 본인들이 하거나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하면 증거 있는 대로 손님이 주는 대로 다 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.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답변을 써도 말이 있는 사람이고 또 상대방도 법무사나 변호사를 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손님한테 욕 들어먹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요. 그냥 막 궤변을 늘어놓기 때문에 증거는 아끼고 나중에 가장 좀 아킬레스건 같은 거 스모킹 같은 경우는 그 내쫓다가 나중에 딱 내야 돼요. 그 소송에 또 작전이 되게 많아요. 이렇게 막 그리고 막 변호사님들 보면 그 변론기일 딱 잡히면 막 하루 전에 놓고 이러는데 판사님이 엄청 싫어요. 판사님도 다음날 재판하는 것도 얘기 많은데 그거 다 봐야 되는데 전날 딱 보내면 짜증 나걸랑요. 그러면 안 돼요. 넉넉히 일주일 전에는 보내줘야지 서로 공방하고 계속 재판이 막 연기가 안 돼요. 그래 그 하루 전날 보내면 상대방은 또 그거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또 변론기일이 연기되고 걔 고생만 해요. 소송 지연한다고 생각하걸랑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답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 서면이 들어가요. 준비 서면도 뭐 소장이나 답변해가지고 그냥 말대꾸 하는 식으로 쓰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공격하는 포인트에서 수장을 냈으면 상대방이 답변 냈잖아요.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 사실 반박, 법리 반박하면서 점점 거물을 넓게 치놓은 거를 이제 그 조금씩 좁히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좁히면서 들어가가지고 심장을 푹 찔러야지. 그냥 다리 같은데 아무리 찔러도 죽지는 않아요.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요 사안을 정말 다 깨고 있어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서류를 줘도 금방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책 쓰고 논문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법학 박사 학위도 있고 공부를 계속하고 모대학에서는 겸임 교수도 하면서 애들도 가르치고 있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술 담배도 안 해요. 뭐 계속 연구만 하는데 맨날 그 맡겼더니 법무사 변호사가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걸랑요. 그거를 계속 한두 번 보면 안 되고 계속 거의 안체화가 되듯이 어떤 변호인들은 그 재판정에서 막 뒤적뒤적이고 막 사건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우라통이 터진다고 손님들이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 제대로 이 사건을 계속 보면서 거의 완전 달통이 돼야 돼요. 근데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 안 되면 그게 법리 공격이 되겠어요. 안 되죠. 그래 저는 그리고 손님이 그냥 쓰는 거는 참고만 하지 한자도 그거를 안 해요. 다 완전히 갈아엎어 가지고 양도 논문식으로 완전히 쫙 쓰고 국내 국외 논문 이렇게 뭐 비용이 뭐 우리는 저렴해 가지고 큰 돈은 못 벌지만 돈 적게 받는다고 뭐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놀랄 정도로 씁니다. 양도 엄청나게 수십 장으로 쓰고 뭐 수십 장 쓴다고 막 심파조로 글 쓰면 안 되고요. 다 한자 한자가 버릴 게 없겠처럼 그렇게 정성들을 써야 돼요. 소송은 정성이에요. 대충 해갖고는 안 되고요. 저도 지금 그냥 핸드폰 하나 듣고 뭐 거치대고 뭐건 아무것도 없어요. 뭐
대본을 읽는 게 아니고 오래 하다 보니까 체화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해. 조문이고 판례고 글도 그래요. 판례도 쭉 그냥 수지장도 막 써나가요.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판례본은 정확한 거 달고 싶으면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. 하여튼 뭐 저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맡기고 아니면 본인이 해도 되고요. 정말 정성스럽게 막 물고 늘어져야 돼요. 근데 막 어떤 분들 보면 개인이 막 3년 4년 소송 끄는 데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. 악착같이 해갖고. 근데 그러면 이제 생활이 못하죠.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원래 생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 이 소송에서 이기봤자 뭐 큰 실익도 없는데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. 저도 법무사지만 법무사 오랫동안 했잖아요. 13년 동안. 근데 옛날에 집 살 때 제가 법무사 등기할 줄도 알지만 내가 그거 몇십만 원 하려고 내가 등기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. 왜? 나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손님이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등기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등기소하고 서류 작성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. 손님들도 마찬가지. 자기가 다 하는 일이 있잖아요. 그걸로 돈 벌어야지. 그 소송 비용 몇십만 원 그거 아끼려고 그 몇 년 동안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.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. 하여튼 경기도 지금 요즘 많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인데 이제는 이계절이잖아요. 거의 덥다가 갑자기 확 추워져요. 점점 어느 사람들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악착같이 아둥바둥 살아남아야 돼요.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 서초동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중입니다.